네, 오늘 린치핀 프라이데이 클래스 진행하게 될 박진아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수업하는데 1시간 정도 걸릴 거고 조금 길어지면 1시간 반 정도 될 건데 여러분들께서 호응도 많이 해주시고 집중 잘 해주시면은 최대한 빨리 끝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오늘은 제가 교육해드릴 부분이 암 보장 범위와 종류 그리고 암 주요 치료비 요즘 핫한 거죠. 그거랑 질문 및 화법 그리고 보험영어 자료 만들기와 활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풀어드릴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시는 거 있으실 텐데 저희 쪽에 지금 신입분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고객님들 만나셔서 보장 분석을 했을 때 증권을 같이 보면서 내용을 확인을 하실 수도 있어서 활용하실 수 있으시고 아직도 암 보험에 대해서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건데 또 모르시는 분 한 번 더 짚어드리고 모르시는 분들은 아 이런 게 있었구나 해서 배워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암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 그러잖아요. 3명 중에 1명은 암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암보험은 기본적으로 다들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그러면 암이 뭐냐고 했을 때 그냥 정의를 내려볼게요. 암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세포의 유전자의 변화가 일어나서 비정상적으로 세포가 변해요. 불완전하게 성숙하고 과다하게 증식하는 것. 그래서 암은 악성 신생물 또는 악성 종양으로 표현도 하죠. 그러면 고객님들께서 물어보세요. 저희가 고객님들한테 질문을 하잖아요. 보통은 가족력 등으로 인해서 가족력으로 암이 있으신 부모님이나 뭐 조부모님들께서 있으시면은 암보험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으시지만 내 가족이 전혀 그런 일이 없으셔요. 건강하셔요. 그런 분들은 암에 대한 니즈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분들도 혹시라도 모르기 때문에 암보험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말이라도 해보자 이거예요. 고객님이 절대 나는 가족력도 없고 안 걸려. 그래서 우리는 가족력이 없기 때문에 암보험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얘기를 해도 아 그러세요 보다는 아 그래도 고객님께서 암보험은 최소 얼마 이상은 준비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한 근거 자료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암은 여러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유전적인 요인, 환경적인 요인이 있잖아요. 거기에 플러스 뭐가 있죠? 식습관 그것도 있고 그냥 돌연변이에요. 우리 몸에는 암세포랑 정상세포랑 같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암세포가 돌연변이가 생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1박 2일 그 예전에 1박 2일 많이 보셨죠? 거기서 까나리 액젓 먹는 거. 복불복이잖아요. 그냥 암도 복불복이에요. 내가 운이 나빠서 걸리는 게 그것도 일부가 있는데 이게 근거 자료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의 사이언스지라는 과학지에 논문 발표가 나온 내용이에요. 이 부분을 그래서 유전적인 요인, 무작위 오류, 환경적인 요인이 있지만 무작위 오류의 요인이 굉장히 많다.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근거 제시를 해 주셔서 보여드리면 아 그렇구나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고객님한테 고객님 암은 유전적인 요인, 환경적인 요인도 있지만 우연히 걸릴 확률도 있어요 라고 말을 해주는 것도 있지만 더불어서 이렇게 눈으로 보여지는 자료를 보여드린다면 조금 더 신빙성이 있겠죠. 네, 그렇게 되시고 암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예전에는요. 생명사의 암보험하고 손해보험사의 암보험하고 보장 범위가 달랐어요. 그래서 생명사 같은 경우는 손해보험사보다 암 보장의 범위가 좁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가장 많이 아는 보험이 그러니까 암이 유사암 중에서는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이 있죠. 경계성 종양이 있는데 이 4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든 암은 다 일반암으로 해서 어떤 암이 걸리든 간에 내가 가입한 금액을 줘요. 진단금으로. 그런데 예전에 일부 보험사나
지금도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방광암, 그리고 전립선암, 자궁암, 유방암 부분을 소외감으로 뺐어요. 그래서 일반암은 5,000을 주지만 유방암, 소외감은 2,500을 준다. 이런 식으로 증권이 분리가 되어서 특약이 분리가 되어서 판매를 한 것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상품 자체가 나와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대부분은 지금은 유방암, 방광암, 전립선암, 자궁암도 모두 일반암으로 판매되는 걸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가입된 내역들을 보면은 그렇게 분리가 된 것도 있고 일반암 그리고 가로 열고 소외감 제외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면 아 이거는 유방암이나 전립선 대표적으로 이런 부분은 일반암으로 지급이 안 되는구나 그 부분을 캐치를 하셔야 되세요. 그렇게 되시고 그리고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같은 경우나 경계성 종양 같은 경우는 보통 그냥 암을 1기, 2기, 3기, 4기로 구분을 하는데 0기라고 해서 그 경계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신입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경계성 종양이 어디에 나는 암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유방암이냐, 간암이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부위든 상관없어요. 내가 거기 어떤 우리 신체 부위에 그 종양이 생겼을 때 그 경계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경계성 종양이든 제자리 암이든 어떤 부위에든 다 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시면은 과거에 예전에 보시면은 3대 고해감, 5대 고해감, 10대 고해감을 따로 분리를 해서 특약으로 별도로 또 추가적으로 넣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10대 특정암, 16대 특정암을 내가 일반암 5천만 원에다가 10대 특정암을 5천만 원을 더 넣었어요.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서 식도암이 걸렸다. 식도암은 일반암이에요. 식도암도 일반암이죠. 고해감으로도 3대 고해감으로도 3대 고해감이 아니구나. 5대 고해감으로 식도암이 들어가져 있어요. 그러면 요 10대 특정암을 같이 일반암이라고 구성을 했어요. 5천. 그러면은 내가 식도암이 걸리면 얼마를 받는 거죠? 1억을 받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위암이 걸렸어요. 여기 위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 그러면은 내가 위암이 걸렸으면 얼마 받는 거죠? 일반암 5천 설계했잖아요. 일반암 5천에다가 10대 특정암을 구성을 했으니까 위암이 걸렸으니까 5천만 원만 보장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되셔서 요거는 복층 설계를 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 이거 실손형 보장이에요? 정액형 보장이에요? 정액형 보장. 정해진 금액을 보상해준다. 그래서 네 주머니에서 고객님 주머니에서 얼마가 나갔든 상관없이 약속한 금액을 준다가 정액형 보장이죠. 정해진 금액 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정액형 보장은 어떻게 따라 나와야 돼요? 중복보장, 합산보장 같이 따라 나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님들께서 이렇게들 물어보세요. 내가 암보험이 지금 A보험사에 있는데 그럼 요거 가입해도 보장돼? 라고 물어보시잖아요. 네, 맞아요. 암보험은요 중복보장, 합산보장 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 나와야 돼요. 이거는 일부 타 생명사 신한생명 설계거든요. 보시면은 암 진단금은 1억이에요. 근데 여성 유방암이랑 전립선암은 3천만 원 준대요. 그리고 소외감, 갑상선,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빌침습, 방광암으로 진단받았을 땐 1,000만 원 준대요. 이렇게 보장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판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어떤 암이 걸려도 유방암이 걸려도 방광암이 걸려도 어떤 암이 걸려도 무조건 1억밖에 설계를 해드리잖아요. 그쵸? 그렇게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일부 보험료가 좀 착하다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설계서를 잘 읽어보셔야겠죠. 그리고 요거는 과거에 어떤 분이 가입한 보험이에요. 보시면은 특정 고액 치료비 관련 암은 1억이고요. 고액 유방, 직결장, 생식기 이외의 암은 5천이고요. 유방암, 직결장암 및 남녀 생식기 관련 암은 2,500 준대요.
똑같은 암인데 내가 어떤 암이 걸리느냐에 따라서 1억을 주기도 하고 5천만 원을 주기도 하고 2,500만 원을 주기도 해요. 그럴 바에는 여러분들은 이런 보험 가입하시고 싶어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일부 생명보험사라든가 이런 식으로도 구성이 되어 있었다 해서 고객님들의 증권 분석을 할 때 이런 부분을 캐치를 해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면 조금 더 낫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직결장암, 한국인이 가장 많이 걸리는 암 중에 하나가 또 뭐죠? 대장암 많이 걸리죠.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 보험 가입했어요. 대장암 걸리면 얼마 받아요? 2,500. 너무 억울하죠? 직장암 걸리면 얼마 받아요? 네. 잘하시네요. 대장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돼서 여기가 항문이죠. 직장 이렇게 하는데 요거는 소외감으로 빠져서 작게 준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설계 내용이랑 잘 보시라고 그래서 구성을 말씀을 드렸고 여기 보시면 암 진단비가 똑같이 있어요. 얘는 3천만 원인데 32,490원이고 얘는 3천만 원인데 23,100원이에요. 무슨 차이일까요? 뭘 가입을 하고 싶어요? 향란 대표님 어떤 거 가입하실 거예요? 둘 다? 경민 대표님 뭐 가입하실 거예요? 보이세요? 글씨? 아연 대표님 요거 차이점 뭔지 혹시 아세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은 유사암제는 갑기, 재경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든 암이에요. 그쵸? 근데 얘는 금액이 다르잖아. 얘는 소외감 제외예요. 아까 소외감 제외 뭐였죠? 생식기암, 전립선암, 방광암, 유방암, 자궁암 요런 거는 제외하고 그런 거는 제외래요. 그 외에 나머지 암은 그런데 유방암 걸리면 안 준대잖아요. 요런 부분을 보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메리츠로 보통 보장 분석 하잖아요. 거기에도 다 나와 있어요. 가로 열고 이런 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캐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자료 같은 경우 보시면은 이런 자료도 다 갖고 다니시면 돼요. 고객님들한테 지금 말씀드린 이런 자료가 다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말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보여주면서 하면 이해도가 조금 더 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보여드리는 거고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아연 대표님 혹시 암 진단비 지금 제가 3천만 원, 32,490원에 가입을 했어요. 가입을 할 거예요. 그러면 암 수술비 가입 시켜드릴 거예요? 안 시켜드릴 거예요? 시켜드릴 거예요. 기백의표님, 암 수술비 지금 암 진단비 3천만 원은 32,490원이에요. 암 수술비 받으면 암 수술 받으면 1,000만 원 나오는데 암 수술비 가입 시켜드릴 거예요? 안 시켜드릴 거예요? 해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암은요, 진단만 받으면 무조건 3천만 원 나가죠. 보험료가 32,490원이에요. 1,000만 원당 얼마예요? 10,000원 조금 넘죠. 암으로 수술하면은 12,950원을 내야 돼요. 그러면 암으로 진단받으면 무조건 수술하나요? 그쵸? 그러면 아연 대표님 이거 넣으실 거예요? 안 넣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얘보다 얘를 더 업셀링 하는 게 낫겠죠? 기백 대표님? 이런 부분으로 설계서를 보시고 내가 얘를 넣을 건가 말 건가 가성비가 있는지 없는지 뭐가 우선순위인지를 보시고 설계를 하셔야 되세요. 이거 신입교육 때 다 했던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고객님한테 갖고 다니셔. 갖고 다니시면은 암 수술비 무조건 넣는다고요. 웬만한 사람들 설계에 대해서 관심 없거나 하는 분들은 그러면 고객님한테 이거를 근거 제시를 보여드리면서 하면 고객님이 맞아요 하시겠죠. 아니에요 난 그래도 암 수술비 넣을래요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까요? 거의 없죠. 웬만하게 계산이 된다면. 평호회피님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눈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자료를 항상 갖고 다니셔야 돼요. 이런 부분이 다 자료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 로봇 수술은 넣어요, 안 넣어요? 넣어요. 왜? 로봇 수술은 가격이 착해요. 비록
갱신형인 보험사가 많지만 1,000만 원 보장 받는데 1,000원도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넣게 되는 거고.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항암 양성자 방사선 치료비 2,000만 원, 항암 약물 치료비, 표적 항암 방사선 치료비, 약물 허가 치료비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이런 게 뭐예요? 암의 직접적인 치료죠. 치료 방법. 암의 직접 치료가 뭐예요? 하고 우리가 여러분들 암 주요 치료비라고 우리들이 많이 판매를 하잖아요. 암 주요 치료비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고객님들한테 뭐라고 쉽게 설명하죠? 암 실손. 실손은 고객님들이 다 아시잖아요. 실손보험이. 그런데 실손보험은 모든 질병에 해당이 되시지만 암 주요 치료비는 암 실손이다. 암으로 인해서 어떤 치료받을 때? 우리가 말하는 거는 설계사들은 암 직접 치료는 다 알아들어요. 다 알아. 근데 고객들은 암 직접 치료가 뭔지 몰라요. 조금만 더 쉽게 풀어주세요. 다시 평호협회님. 수술을 할 때, 방사선을 할 때 약을 먹든. 암에 여러분들 다 아세요. 아는데 이거를 고객님들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야 돼요. 우리끼리 얘기하는 건 다 알아들어요. 설계사들끼리 얘기하는 거 다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전문가잖아요. 비전문가한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야 되죠. 그러면 표적 항암이고 암 직접 치료비가 뭐예요? 표적 치료, 항암 치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맞지만 조금 더 쉽게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예를 들어주는 게 낫겠죠. 그러면 고객님 암 주요 치료비라고 해서 암 실손은 있는데요. 암의 종양을 없애거나 암의 종양을 줄이거나 억제시키는 모든 방법이에요. 암 수술도 되고요. 표적도 되고요. 방사선도 되고요. 항암도 되고요. 면역치료도 되고 중입자도 되고 양성자도 되고 카티도 되고 모든 거. 그러면 여기서 제가 예시를 하나씩 들어드렸지만 그 선 위에서 정의를 내려드렸죠. 암의 종양을 없애거나 줄이거나 억제시키는 방법이 암 직접 치료예요. 그러면 진찰돼요, 안 돼요? 검사 받으러 가는 거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셔요. 다 아는데 이거를 고객님들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보시면 암 직접 치료는 우리들끼리만 아는 거고요. 고객님들은 암 직접 치료가 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암의 종양을 없애거나 줄이거나 억제시키는 모든 방법. 예를 들어서 표적, 방사선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주는 게 좋겠죠. 이러면 고객님들이 조금 더 이해가 쉽겠죠? 이렇게 계속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최대한 우리는 전문가지만 고객들은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쉽게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기 다빈치 로봇 수술 보시면은 500만 원 받는데 보험료 500원이에요. 20년 납 100세 만기. 아까 암 수술비랑 다르죠. 다빈치가 수술 보험료도 착하기 때문에 이런 건 무조건 넣어주시고. 여러분들 이거 교육할 때 맨날 들으신 거잖아요. 다 들으셨죠? 이거 활용하세요. 혹시 사진? 활용하세요?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조이너킹 후기를 남기는데 이 선배님은 자료 사용도 안 하고 설명으로만 열심히 했다고 그거를 아주 극찬을 하던데요. 여러분들 말로 하는 거랑 시각적인 효과랑은 달라요. 내 말에 조금 더 신빙성을 더하고 고객님이 고개를 한 번 끄덕여 그렇구나랑은 반응이 달라요. 아는 게 다르다고요. 그랬을 때는 자료 활용 무조건 하셔야 되세요. 내가 만약에 자료 준비 안 하셨다고 하시면 무조건 하시면서 항상 습관적으로 상담할 때 무조건 자동으로 튀어나오게 하셔야 돼요. 내 말이 맞아. 그걸 한 번 더 증명을 하는데 고객이 알겠어랑 알겠어랑 반응이 다르죠, 여러분? 그런 식으로 자료 활용은 필수입니다. 자료 활용 안 하고 상담했다고 그 사람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직 신입입니다. 10년, 20년 영업하고 내가 영업으로 날뛰는 사람 아닌 이상 자료 활용 꼭 하셔야 되세요. 저도 자료 활용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시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상담을 하는데 고객님들한테 쉽게 설명하고 고객님들한테 어느 정도 공포감을 줘야 되고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된다고 고객님을 설득을 시키고 납득을 시켜야 되시잖아요. 그랬을 때 이 그림 하나로도 내가 표현법이 달라야 돼요. 고객님, 이 여자분은 유튜버 김셀인데요. 자궁암이 걸렸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뼈회전이 뇌회전이 이렇게도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라기보다는 내 말에다가 연기를 하세요. 강원 대표님. 연기를 하세요. 연기를 하셔가지고 고객님, 이 유튜버인데 김셀이라는 친구인데 화가래요. 이 친구가 화가예요. 화가. 근데 자궁감이 걸렸는데 고객님 뼈회전이도 있고 뇌회전이, 폐회전이, 림프절에도 전이가 있대요. 근데요 고객님 표적항암 치료, 우리 비싼 치료 있죠? 표적항암 치료 받아서 이렇게 머리카락 하나도 안 빠지고 건강하게 치료 받고 있어요, 고객님. 근데요 한 번 받을 때마다 600만 원이래요. 이렇게 내 목소리에다 힘도 주고 연기도 해야 되는데 근데요 고객님 한 번 받을 때마다 600만 원이에요. 500만 원이에요. 이런 식보다는 내 말에도 연기를 같이 하시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렇게 되셔서 고객님 그림 안 보여주고 고객님한테 말로 고객님 뭐 비급여가 있고 급여가 있고 비급여가 있고 이런 식보다는 그림으로 그냥 딱 편하게 고객님 이렇게 치료받고 싶으세요? 이렇게 치료받고 싶으세요?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표적항암 치료비 설명할 때 아픈 치료, 안 아픈 치료. 고객님 여러분들께서 그리고 40, 50대나 50대나 60대 주변 분들을 만나시면은 그분들한테 우리 질문하죠. 뭐 가족력등 확인하려고 고객님 주변에 암 환자라든가 어디 아프신 분들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면은 그 연세 때는 대부분 뭐 할머니가 돌아가셨고 옆집이고 뭐 친구고 지인이고 다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20, 30대한테도 똑같이 고객님 주변에 암 환자 보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데로 나와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당황해요. 그쵸? 당황해요. 그러면 어떻게 말해요? 40, 60대를 만나서 똑같은 질문을 할 때도 그러면 여기서 살을 붙여야 되겠죠. 고객님, 주변에 부모님이나 아니면 TV나 드라마나 영화에서 그런 거 봤겠지. 그런 거는 봤잖아요. 근데 주변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살을 붙여야 돼요. 그래서 고객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연령대가 어떻게 따라서 똑같은 질문에도 살을 조금 더 어떻게 붙일지 이런 부분도 센스 있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시고 표적항암 치료제가 뭐예요? 그냥 제가 의료기술로서는 잘 몰라요. 근데 우리가 판매하는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거잖아요. 우리가 항암 양성자 방사선 치료, 약물 치료, 표적 치료,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 이런 거 판매를 하면서 세트로 암 주요 치료비를 판매를 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시작을 하세요? 그 부분을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고객님, 표적 예전에 주변에 암 환자분들 보셨죠? 그분들 외형이 어때요? 다 나와요. 그럼 고객님, 이렇게 치료받고 싶으세요? 이렇게 치료받고 싶으세요? 이분들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치료를 받았어요. 근데 겁나 비싸요.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면서 과거의 암 치료는 어땠죠? 항암 치료는 암세포랑 정상세포가 있어요. 암세포랑 정상세포를 둘 다 공격을 해요. 그래서 이런 치료를 받아야 돼요. 몸에서 후유증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 표적항암 치료는요. 암세포만 공격해요. 그럼 정상세포 그대로 남아있겠네요? 그러니까 고객님 이렇게 이쁘게 치료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한 번 받을 때마다 500만 원, 600만 원이에요. 고객님 지금 암진단비 얼마 있으세요? 5천만 원 있으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객님께서 500만 원짜리 10번 치료받으면 5천만 원 없네요? 그러면 여기서 또 고객님들이 질문하시죠. 향란 대표님, 암 걸리면 고객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뭐 있어요? 안 걸리면 죽는다. 죽는다 그래요? 또는, 그리고 또 병원에, 나라에서 주는 혜택. 산정특례. 산정특례 되잖아요. 하면은, 아연 대표님 어떻게 얘기해요? 장롱팀에 머리 바빠지는 치료라고 뭐 하고 싶냐고. 그렇게 하고.
그러면은 산정특례 되죠?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거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보이나요? 보여요? 제가 위암이 걸렸어요. 위암이 걸려서 수술을 해야 돼요. 수술을 하는데 어디지? 어디다 째나요? 여기다 째나요? 여기에다가 이만한 실제 크기예요. 수술 자국을 내고서 수술을 할 거예요. 그거랑 또는 얘랑 구멍만 뚫어요. 어떤 치료 받고 싶어요, 아연 대표님? 구멍 뚫는 거. 근데 얘는요, 산정특례가 돼요. 산정특례가 돼서 원래 수술비가 1,000만 원 나왔는데 50% 적용해서 5% 적용돼서 50만 원만 내면 돼요. 근데 아연 대표님 이 치료 받으려면은 비급여예요. 산정특례는 건강보험 적용되는 급여만 돼요. 그러면 이거는 내가 내 돈으로 1,300만 원 내야 돼요. 어떤 치료 받고 싶으세요? 돈 생각 안 하면 이거죠. 돈 생각하면 위에 받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거를 그려주라고요, 고객님들한테. 이런 식으로 저는 상담할 때 이렇게 그려드려요. 고객님들한테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고객님 이거는 이렇고요, 저거는 저렇고요. 다음에 예시를 그려주세요. 실제 내가 고객님한테 활용한 방법, 고객님이 보험금 청구해서 받은 거, 내가 이렇게 했다는 예시, 스토리텔링을 항상 그 뒤에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고객님들이 머리로는 알아. 근데 머리랑 가슴을 이해를 시켜줘야 되는데 머리로만 자꾸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시켜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스토리를 같이 넣어주셔야 되세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번외 얘기지만 우리가 뭐 실비 같은 거 얘기를 할 때 자기 부담금 20% 30% 말고 그거를 설명한 다음에 숫자로 예시를 들어주세요. 무조건 숫자로 예시를 들어주세요. 그래야지 고객님들이 이해도가 쉬워요. 우리가 고객님들한테 쉽게 설명을 해야겠죠. 그리고 저는 이런 얘기도 해요. 고객님, 중입자 가속기 들어보셨어요? 고객님, 그러니까 어른들은 뉴스 보시고 그러시면은 이제 20, 30대들은 건강에 대해서 니즈들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은 40, 50대 이제 이렇게 되시면은 주변에 아픈 사람도 많고 뉴스 보시고 하시게 되시면은 어느 정도 아세요. 물어보세요. 고객님, 신촌 세브란스에 중일자 가속기 들어온 거 아세요? 그러면 주변에 누군가가 암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거나 뭐 뉴스를 어제 보셨다거나 하셔서 일부 10명 중에 4, 5분은 다 아세요. 그러면 그 중일자 가속기 치료받는데 얼마인지 아세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어떤 고객님은 5천만 원, 6천만 원 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세요. 중입자 가속기가 예전에 미국이랑 일본 해가지고 전 세계에 10개만 있었어요. 10개만 있었는데 고객님 지금 한국에 들어왔잖아요. 신촌 세브란스에. 근데 전립선암에 100% 효과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간암이랑 폐암에도 효과가 있죠. 근데 간암이랑 폐암 치료받으려면 7천만 원, 7,500만 원 들어요. 그러면은 향란 대표님, 나 실비해서 되잖아요. 이거 치료 받으려면. 아쉽지만 외래 적용되기 때문에 하나도 혜택 못 받아요. 다르게 표현하실 분. 평호 대표님 어떻게 표현하실 거예요? 저 이거 받을 돈 있는데 실비해서 적용받을 수 있잖아요. 그거는 하루에 통원으로 치료되는 부분이라서 실손해서 통원은 30만 원밖에 안 돼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백 대표님. 내가 중입자 가속기 치료를 받는데 5천만 원 들어요. 나 입원해서 치료받으면 되잖아요. 그쵸. 입원 안 시켜줘요. 고객님 3분 5분 치료 시간이 5분 10분인데 입원해서 받으실 거예요? 여러 말 필요 없어요. 전문 용어 쓰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쉽게 표현하시라고요. 알아듣기 쉽게. 향란 대표님 말씀 맞아요. 맞는데 조금 더 쉽게. 고객님 5분 치료 받는데 병원에서 입원 시켜줄까요? 그럼 아까 표적 치료 있잖아요. 아까 김세리 먹은 표적 치료.
요것도 마찬가지로 나 그러면 입원 치료하면 되잖아요. 이거 실비에서 입원 치료 실비에서 되잖아요. 했을 때 고객님 실비는 입원했을 때 5천만 원, 통원했을 때 30만 원 한도인데 그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향란 대표님? 그거는 아까 그거고 다른 방법으로 표현을 조금만 해봐봐요. 고객님 얘네는요. 알약 하나만 드시면 돼요. 주사 한번 맞고 오시면 돼요. 이거를 입원을 돼요? 똑같은 표현이라고요. 똑같은 표현인데 쉽게 말하자고요. 쉽게. 외래에서 안 돼요. 입원 안 시켜줘요가 아니라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조금 더 쉽게 와닿게 얘기하자고요. 고객님 입원 안 시켜줘요. 왜 입원 안 시켜줘요? 내가 한 번 더 설명해야 되잖아. 왜 스무고개예요? 내가 한 번에 쉽게 말해주면 되지.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하기 쉽게. 맞나요? 그러면 고객님 이 치료 받는데 알약 하나만 드시면 돼요. 그럼 주사만 맞고 오면 돼요. 근데 그거 상식적으로 누가 입원시켜줘요? 그건 다 알잖아. 그러면 고객님이 내가 입원 안 시켜줘요를 얘기를 안 해도 알약만 드시면 돼요. 주사만 맞으면 돼요. 그러면 고객님 자동으로 뭐라고 떠올라요? 아, 입원이 안 되겠구나. 당연히 나오겠죠. 그거를 입원을 안 시켜줘요가 아니라 맞지만 쉽게 설명해 주라고. 고객이 할 수 있도록.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쉽게 설명하기. 고객님한테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문가는 맞아요. 전문가는 맞는데 고객님한테 미사여구 쓰고 단어를 길게 전문 용어를 쓴다고 해서 우리가 더 전문가가 되는 건 아니고요. 우리는 고객님들한테 이해를 쉽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고객님들이 이해해가지고 하지. 이해 못하고 자꾸 전문 용어 써요? 고객님 100번 얘기해도 이해 못해요. 나만 힘 빠져요. 내가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고객이 이해를 못하면 계약으로 못 이루어져요. 힘은 힘대로 다 빠지고 하기 때문에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조카 있어요, 아연 대표님? 조카 없어요? 5살짜리한테 얘기하는 거랑 친구한테 얘기하는 거랑 70세 어르신한테 얘기하는 거랑 표현 방법이 다르죠. 억양이랑 말투랑 단어 선택도 다르죠. 여러분들 그렇게 설명하셔야 돼요. 그거를 모든 사람들한테 똑같이 쓰지 말고 억양, 애기들한테는 우쭈우쭈 그랬어? 라는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어머님한테는 귀 안 들리시니까 어머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친구한테는 친구야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항상 만나시는 분들하고 다 달라야 돼요. 표현 방법이 똑같은 말이라도 그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이런 치료 같은 경우 다시 돌아오면 중입자 가속기 같은 경우는 해서 지금 한국에 들어왔죠. 돈만 있으면 받을 수 있어요. 돈만 있어도 못 받아요. 완치율 100%야. 90 몇 %예요. 2년 기다리셔야 돼요. 그런데 완치율이 100%, 90%. 돈만 있으면 다 하는데 고객님 요즘에는 조기검진 받잖아요. 다 초기에 다 발견해서 완치 다 되실 수 있어요. 암 걸린다고 누가 죽어요 요즘에. 돈만 있으면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돌아가시는 거지. 여러분들 나이 때는 몰라서 가끔 제가 이런 얘기하면 현타 오는데 김한길 씨라고 하세요. 최명길 씨 남편이 있어요. 그분이 국회의원이죠. 폐암 사기였어요. 신문기사 제가 드렸어요. 다 자료에 있어요. 폐암 사기였는데 면역치료 받아서 완치됐어요. 치료비 2억 3천 들었어요. 이런 거 말씀하시면 어르신들 다 알아요. 아, 그렇구나. 고객님들한테 자료 보여주면서 고객님의 고개를 한 번 끄덕여 드리나 2번, 3번, 4번 끄덕여 드리는지에 따라서 클로징도 다르다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자료 하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부산이랑 제주도에도 계속 들어온대요. 그러면 대기 시간이 좀 더 짧아지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거 방금 말씀드린 게 암 직접 치료 방법이에요. 암의 종양을 줄이거나 없애는 모든 치료가 이것도 그렇고 그래서 표적 치료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로봇 수술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멍 뚫어서 나 최대한 자국 안 나게 치료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시고 그 다음에 요번에 암 주요 치료비 말씀드릴 건데 암 주요 치료비도 마찬가지예요. 고객님 여러분들 이제 다 아시잖아요. 암 주요 치료비 고객님 암 실손이라고 하는데요.
암의 종양을 없애거나 줄이거나 억제시키는 모든 치료 방법에 대해서 내가 쓴 금액을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세요. 혹시 그 다음에 금액을 예시를 들어주셔야 되시잖아요. 금액 예시. 그러면 고객님, 그래서 그 어떤 치료들, 암으로 수술을 하든 로봇 수술을 하든 항암을 하든 방사선을 하든 중입자를 하든 양성자를 하든 표적을 하든 면역을 하든 어떤 치료를 받더라도 고객님 주머니에서 쓴 거 다시 돌려준대요. 500만 원 이상 썼으면 500만 원 돌려준대. 고객님 500만 원 썼으면 500만 원 돌려주고요. 1000만 원 썼으면 1000만 원 썼으면 1000만 원 돌려주고요. 1600 썼으면 1000만 원 돌려주고요. 2000만 원, 2200 썼으면 2000 돌려주고요. 이런 식으로 끊어지는 부분도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거를 설명을 안 하면 고객님이 2900 썼어도 2900 돌려주는지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요거 설명을 간단하게만 말고 어떤 분 어떻게 설명했지? 1000만 원당 뭐 이렇게 500에서 1000만 원 썼을 때 500만 원,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썼을 때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보다는 장점도 있죠. 얘 단점은 뭐예요? 1000만 원까지만 주잖아요. 그럼 단점도 같이 얘기를 해줘야지. 고객님이 나중에 민원 걸면 어떡해. 그리고 된다라고 처음부터 자신 있게 사실 그 부분이 단점이긴 한데 그 부분을 자신 있게 말을 해줘야 돼요. 처음부터. 안 돼. 이거는 안 돼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1900 썼어도 1000만 원 돌려준다. 2300 썼어도 2000만 원 돌려준다 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포인트는 뭐냐면 모든 암은 원발암만 보장되죠. 그쵸? 얘는 암 주요 치료비는 또 뭐가 돼요? 처음 들어요? 아니죠? 여러분들 전이까지 재발까지 돼요. 저는 여기서 안 끝내요. 여기서 안 끝내고 고객님 모든 암보험은요. 아니 모든 암보험은 원발암 기준으로 지급이 되는데요. 예, 암 실손은 전이 재발까지도 돼요. 하면서 여기서 안 끝내고 한 번 더 예시를 들어드려요. 예시를 들어드려요. 그런데 그 예시를 고객님으로 예시를 들으면 기분이 안 좋으실 수 있으니까 제 예시를 들어드려요. 고객님 제가요. 만약에 제가 유방암이 걸렸어요. 유방암이 걸려서 1년에 치료비로 표적항암 치료비 받아가지고 5천만 원을 썼어요. 5천만 원 돌려주고 2년째에도 치료비를 3천을 썼어요. 3천만 원 돌려받아서 이제 치료 다 끝나서 추적 검사 받고 있다가 3년 남겨놓고 이때 전이가 됐어요. 림프절 전이가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나머지 3년 동안에 계속 치료를 받았어요. 여기서도 전이 재발까지도 치료비 내가 쓴 거 5천만 원이든 1억이든 다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이 재발까지 된다는 부분을 한 번 더 그림으로 그려줘요. 그러면 고객님들이 여기서 한 번 더 포인트를 조금 더 캐치를 할 수 있겠죠. 고객님들은요.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래서 한 번 말한 거 또 말하는 거예요. 또 말하는데 그거를 예시로 말하는 거예요. 그림으로 그려주면서 이해하기 쉽게.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고객님한테 아까 제가 그림으로 그려드렸잖아요. 고객님, 이따만한 수술 자국 여기에 남기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구멍 뚫어서 치료받고 싶으세요? 그런데 치료비가 얘는 50만 원 내고 얘는 자국 나는 건 50만 원이고 자국 안 나는 거는 1,300이에요. 어떤 치료받고 싶으세요? 보험이 만약에 없어. 어떤 치료 하실 거예요? 그쵸? 보험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고객님, 보험이 내가 잘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고객님 보험이 잘 돼 있으면 이렇게 치료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보험 잘 안 돼 있으시면 이렇게 치료받을 수 어떤 치료 받고 싶으세요? 그냥 그림으로 보여주면 한마디로 끝나죠. 그렇기 때문에 자료 필요해요. 아까 말씀드린 거 그림으로 보여드린 거 쉽잖아요. 고객님 이렇게 치료받고 싶으세요? 이렇게 치료받고 싶으세요? 이렇게 치료받고 싶은 사람 있어요? 없죠. 고객님이 그래요. 그러면은 똑같은 질문인데 되돌이표 할게요. 고객님이
똑같은 질문인데 산정특례 되잖아요. 실비에서 되잖아요. 이런 거 다 말씀드릴 때 산정특례에서 요거 얘기하면 되죠. 고객님 이렇게 치료 받으시려면 산정특례 적용돼서 건강보험 적용돼서 50만 원, 100만 원만 내시면 돼요. 근데 얘는요. 옆구리에 구멍 뚫어가지고 목에 흉터 없이 이렇게 치료받을 수 있어요. 근데 얘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산정특례는 건강보험 적용되는 급여만 돼요. 비급여는 안 돼서 고객님이 이 수술했을 때 1,500이 나오든 2,000이 나오든 내가 고스란히 다 내셔야 돼요. 어떤 거 받고 싶으세요? 이렇게 계속 하고서 한여름에 스카프 하고 누가 나 볼 때마다 너 왜 그래? 목이 왜 그래? 누군가가 계속 내 목 쳐다보고 기분 좋아요? 아무도 안 좋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으로 고객님들한테 말씀을 하시면 이해가 더 쉽죠. 그러면 이렇게 보여주면 애들도 알아듣잖아요. 애들도 알아듣고 20살도 알아듣잖아. 어르신도 다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누구나 다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자료 활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고객님들한테 어쨌든 간에 지금 얘기하는 부분을 질문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가끔 질문을 할 때 질문에는 오픈형 질문이 있고 닫힌 질문이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죠. 누구지? 기백여편이 오늘 나랑 점심 먹을 건데 점심 뭐 먹을까? 답 안 나오네. 고민하잖아요. 근데 기백여편이 오늘 나랑 점심 먹자. 짜장 먹을래? 짬뽕 먹을래? 짬뽕 먹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선택권을 주는 질문이랑 다르단 말이에요. 오픈형 질문이랑 닫힌 질문이랑. 고객님을 만나가지고 우리가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 하고 어쨌든 고객님과 아직 내 마음을 안 열었어요. 그랬을 때 고객님 제 이미지 어때요? 이런 질문 한다거나 고객한테 생각을 하게 하는 질문을 하시면 안 돼요. 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을 하셔야 돼요. 뭐 먹을까? 이것도 생각하기 결정장애 있잖아요. 가끔씩 고객님한테 고객님 만나가지고 고객님 꿈이 뭐예요? 이런 질문보다는 답이 나와 있는 질문을 해야 된다고요. 고객님 이런 치료 받고 싶으세요? 이런 치료 받고 싶으세요? 고객님 이거 있어요? 없어요? 답이 정해진 거. 그 다음에 나중에 고객님하고 친해졌을 때 그리고 얘기가 어느 정도 무르익었을 때는 오픈형 질문을 강도를 조금 조절을 해서 하실 수는 있겠죠. 근데 처음부터 오픈형 질문 하시면 안 돼요. 이거 질문을 하라고 하니까 질문을 하는데 다 고객님들한테서 질문이 어려운 질문들만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질문, 오픈형 말고 닫힌 질문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고객님한테 질문을 하라고 그러니까 취조를 해요. 취조. 취조. 소개팅을 갔어요. 제가 소개팅을 영근 대표님이랑 만나러 갔는데 제가 영근 대표님한테 관심 있다고 영근 대표님 뭐 좋아해요? 영화 좋아해요? 뭐 음식은 뭐 좋아해요? 운동 좋아해요? 뭐 가족은 몇 명이에요? 부모님은 뭐 하세요? 이거는 취조죠. 근데 여러분들 대화를 할 때요. 일방적인 거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죠. 일방적인 건 다 싫어해요. 아연 대표님 뭐 좋아해요? 미용실 이렇게 뭐 좋아해요? 치킨 좋아. 치킨? 나도 치킨 좋아하는데. 닭다리 좋아해요? 닭가슴살 좋아해요? 닭가슴살? 잘 됐다. 난 닭다리 좋아하는데. 둘이 먹을 때, 치킨 먹을 때 싸우지는 않겠다. 이런 식으로 핑퐁이 돼야 되는데, 아연 대표님 치킨 좋아해요? 네. 영화 좋아해요? 네. 다음으로 계속 넘어가. 무슨 스무고개예요? 질문을 할 때는 공감도 같이 되어야 되면 내 얘기도 해줘야 돼요. 맞죠? 누군가가 내가 향란 대표님한테 민수 대표님한테 계속 질문만 해. 내 얘기는 하나도 안 해. 이번 달 실적 얼마 했어요? 향란 대표님?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고서 내 얘기는 안 하고 가. 기분 나빠요? 안 나빠? 나도 말할 수 있어야지. 그래야지 질문을 하지. 맞죠? 그렇기 때문에 같이 말해줘야 돼요. 고객님도 똑같아요. 취조하지 마시고 내가 이 사람하고 소개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게 형식적으로 말하는 건지 진심인지 고객님도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거절을 못 하시는 분들은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왜 취조를 하지? 대답하기 싫어. 그럴 때는 말은 못 해. 근데 대답을 되게 불성실하게 해요. 처음 만난 사람. 그러니까 처음 만난 사람들이 나한테 자꾸 취조를 하는데 자기 얘기는 하나도 안 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우리 항상 얘기할 때 공감이라고 들어봤잖아요. 공감을 하면서 질문하고 소통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절대 고객님들하고 친해지려고 질문하실 때 공감 같이 섞어가면서 취조하지 마세요. 취조하지 마시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예시 들어드린 것처럼 간단하게 쉽게 전문가가 되려고 나는 화려한 언변이라든가 뭐 미사여구를 쓰면은 내가 더 똑똑해 보일 것 같아. 그런 거 버리세요. 그런 거 버리시고 간단하고 쉽게 표현해요. 여러분들 뭐냐면 제가 아까 여러분 그 표적 치료 있잖아요. 표적 치료가 뭐예요? 하면은 암세포랑 정상세포랑 같이 공격하는 옛날 치료비가 있는데요. 표적 치료는 암세포랑 암세포만 공격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쁘게 치료받을 수 있어요. 표적 치료의 단점은 뭐예요? 비싸요. 또 대답 아무도 안 해요? 아무도 못해요. 그쵸? 아무도 못해요. 여러분들 지금 민수혜 팬이 왜 멀쩡멀쩡히 있으면 안 돼요? 아침에 얘기해줬잖아요. 표적 치료 내가 원한다고 다 받을 수 없어요. 그럼 저는 역으로 고객님들한테 질문해요. 말해줘야 되니까. 그러면 표적 치료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이쁘게. 근데요. 고객님 원하신다면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역질문해요. 그러면은 고객님 물어봐요. 나 못 받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떤 조건일 때 받을 수 있죠? 표적 치료? 고객님한테 쉽게 설명 어떻게 해요? 연구 대표님 어떻게 해요? 표적 치료. 나 원하면 표적 치료 받을 수 있어요? 아니요. 그럼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질문을 잘못 쳤어요. 네? 질문을 못 들었어요? 민수혜 팬님 유전자 DNA가 맞았어요. 유전자랑 DNA가 맞다고 하지 말라고요. 고객님, 그러니까 병원에 가셔서 의사 선생님이 내 조직 검사를 해서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제 표현이 의학적으로는 틀릴 수는 있겠지만 고객님들이 알아만 들으면 되잖아요. 고객님, 표적 항암 치료는요. 유전자랑 세포가 맞아야 돼요. 이거만 하시라니까요. 유전자 세포 말이 틀렸다고 하더라도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잖아. 여기서 왜 구체적으로 내가 의학 박사가 돼야 되냐고요. 그거 없어도 돼요. 유전자 뭐 세포를 배양을 하고 농양을 하고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표적 치료는요, 고객님. 유전자가 세포랑 맞아야 돼요. 그거 안 맞으면 못 받아요. 그게 여기서 끝나잖아요. 왜 어려운 용어 자꾸 쓰시냐고. 쉽게 설명하시라고. 알아듣기 쉽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살짜리가 뭐 유전자랑 세포가 맞아야 된다고 하면 무슨 말인지는 알아듣잖아. 내가 어떤 조건이 맞아야지만 받을 수 있다고 알아듣잖아요. 그거만 전달해 주면 된다고요. 어렵게 설명하지 마시고. 이해되시죠? 쉽게 설명하세요. 쉽게. 표적항암 치료비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유전자를 배양을 하고 DNA가 맞고 검사를 통해서 이런 얘기 하실 필요가 없다고요. 간단하게 6초면 5초면 유전자 세포 2초 3초도 안 걸렸잖아요. 이거를 왜 길게 20초 30초 얘기해요. 고객님들한테 뜻 전달만 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명하고 숫자로 예시를 들어주세요. 숫자로. 그래서 뭐 실비에서도 건강보험 적용되는 급여는 20%, 비급여는 30% 보장됩니다.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다음에 추가적으로 금액을 예시를 들어서 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요즘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실손보험이잖아요. 실손의료비. 실손의료비 4세대로 바꿀까요? 1세대로 바꿀까요? 했을 때 어떻게 말하세요? 뭐가 좋아요? 1세대랑 4세대 중에 뭐가 좋아요? 1세대랑 4세대 중에 뭐가 좋아요? 아연아페님? 그쵸. 1세대가 안 좋아요. 1세대가 좋은 게 정답이 아니에요. 고객님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보험 못 팔아요. 그리고 고객님의 보험료를 낮춰드려야 되잖아요. 고객님,
일장일단이 있어요. 그러면서 저는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제가 정답은 아니겠지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고객님이 이해도가 아주 쉬워요. 현영애표님. 그러면 고객님 1세대 예를 들어서 고객님께서 입원했을 때 5천만 원, 통원했을 때 30만 원 한도로 고객님께서 보장을 받으시는데 예를 들어서 고객님께서 입원해서 1,000만 원 쓰셨다 1,000만 원 돌려주고요. 2,000만 원 썼다 2,000만 원 돌려줘요. 그리고 예시를 저는 도수 치료로 들어드려요. 도수 치료 받아서 2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5천 원만 공제하고 19만 5천 원을 돌려줘요. 근데요 고객님 보험료가 13만 원이에요. 근데요 고객님 지금 4세대로 바꾸시면은요 입원했을 때 5천만 원, 통원했을 때 20만 원, MRI 도수치료 비급여는 350만 원 한도인데요. 입원했을 때 1,000만 원 썼으면 700만 원 돌려줘요. 예를 들어서 뭐 비급여 20% 30% 있지만 이렇게 대략적으로 600에서 700 정도를 30%를 잡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입원했을 때는 700만 원 돌려주고요. 고객님께서 도수 치료를 받으시면은요 20만 원 썼잖아요. 그러면 자기 부담금 몇 프로죠? 30%죠. 236, 14만 원 돌려줘요. 맞죠? 얘 왜 14만 원 돌려줘요? 근데 얘는요, 보험료가 3만 원이에요.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하고요. 예시를 들어요. 숫자로 얘기해주면은 고객님의 이해도가 쉬워요. 급여는 20%, 비급여는 1세대는 자기부담금이 없는데 지금은 자기부담금이 20%, 30% 있어요. 끝! 이렇게 설명하세요? 이렇게 설명하시고 이렇게 숫자로 예를 들어주시면 조금 더 이해도가 쉽겠죠? 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라고 말씀드려요. 그리고 설명을 해주고 상상을 하게 만드셔야죠. 상상. 그림으로 그려줘야죠. 고객님 제가요. 예전에 고객님께서 1년 가입하시고 암보험을 가입을 하셨는데 1년 3개월 전에 가입하셨어요. 근데 유방암 진단을 받으셨는데요. 암 진단비가 4천만 원 있었고 표적 치료가 지금 5천만 원 있었는데 그 고객님이 다행히도 표적 치료가 맞아서 유방암 진단으로 해가지고 보험금 청구해서 1년 반 만에 1년 3개월 만에 진단금 9천만 원 받고 암 진단 4천만 원 표적 5천 받고 9천만 원 받으셨죠. 그리고 납입 면제 되셨어요. 이렇게 예시를 들어주면 좋죠. 이거 진짜 제 얘기예요. 지금부터는 아연FA님의 고객이에요. 내가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 고객한테 만나서 이 얘기를 항상 얘기를 해요. 내가 가입해서 이렇게 해줬다고. 지금부터 미경 FA님의 고객이신 거예요. 영근 FA님 고객이신 거예요. 내가 그거를 해줬어요. 여러분들. 남의 거 다 내 사례로 쓰시죠? 다 내 거예요. 다 내 거니까. 그렇게 되시고 아까 말한 것처럼 산정특례 되잖아요. 고객님들이 질문 많이 하시죠. 그거 했을 때 고객님 아까 그림 보여준 것처럼 목에 상처 있는 거 이렇게 치료받고 싶냐 아니면 그림으로 내가 그려주는 거지. 만약에 자료 준비가 만약에 했어. 또 설명을 해주고 싶으면 고객님 이렇게 상처 요만큼 나는 거 여기다가 하는 거 50만 원 내실 거예요? 아니면 여기다 구멍 뚫어서 상처 하나도 없는 거 1,300만 원 내고 치료받으실 거예요. 고객님 요즘에 안 걸린다고 다 죽나요? 고객님 요즘에 의료기술이 얼마나 돈만 있으면요. 그러니까 봐봐요. 여러분들 고객님들한테도 얘기를 할 때 옆집 엄마, 옆집 이모, 옆집 뭐 누나, 삼촌 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편하게 얘기하시면 되는데 여기에다가 나의 안타까움을 말투, 얼굴에다가 묻어내시라고요. 연기잖아. 연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쵸? 하실 수 있어요? 아연FA 잘할 것 같아. 그래서 고객님 돈만 있으면 돼요. 어른들은 이런 거 다 공감해요. 돈만 있으면 고객님 돈만 있으면 암 치료는 다 받을 수 있어요. 이거랑 고객님 돈만 있으면요 다 돼요. 다르잖아요.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고객 만나서 카멜레온처럼 바뀌어야 돼요. 내가 고객을 만나서 미혼도 됐다가 기혼도 됐다가 뭐 저기 애엄마도 됐다가 애아빠 됐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어야 돼요. 상황에 맞춰서 그런 식으로 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표적치료, 암치료비 제가 다 설명드렸죠.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요거 자료 준비하면서 이런 거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도 다 찾을 수 있는 자료거든요. 자료고 이거를 숙제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께서 다 얻어서 쓰시는 거는 맞는데 제발 자료만 만드시지 마시고 활용을 하세요. 고객님의 이해도가 다르다니까요. 내 에너지 쏟는 게 다르다니까요. 자료 하나만 준비하면 똑같이 쓰면 되는데 내 자료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 내 자료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고객님한테 설명하면서 잠시만요. 이건 뭐예요? 연습 안 했다는 거잖아. 활용을 안 했다는 거잖아. 어쩌다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자료를 준비를 하시고 이것도 제가 어제 인터넷 검색한 거예요. 기존에 거 제가 있었잖아요. 이거 있었는데 요거 하나 더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인터넷으로 자료 찾으면 되고요. 제가 아까 고객님을 만나서 고객님이 어떤 반론을 할 때마다 내가 자료를 새로 만들게 돼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만드셔야 돼요. 왜냐면 이거를 제가요. 고객님을 28살짜리 고객님을 만나고서 만들었어요. 본인은 가족력이 없대요. 암에 대한 가족력이 없기 때문에 암보험 가입 안 해도 된대요. 그래서 인터넷에 쳤지. 그랬더니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저도 이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고객님을 만나서 고객님한테 거절당하고 반론 나오는 거는 여러분들을 성장하는 밑거름인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나는 처음부터 어떻게 잘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고 자료 활용 같은 경우도 여기에서 지금 활용할 자료 얼마나 많아요? 이런 거. 이렇게 옛날 거는 이렇게 되어 있었다. 고객님 보험이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지 않니? 내가 점검해 줄게. 이런 식으로도 말을 할 수가 있겠죠. 활용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겠죠. 하나하나가 다 자료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림으로 보여주시면 아시잖아요. 우리는 배웠기 때문에 했는데 저 보험하기 전에 이런 거 몰랐어요. 직장이 뭔지도 몰랐고 20살짜리, 23살짜리 친구들이 알아요? 30대 초반도 보험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난 안 아플 거다. 이런 식으로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단 말이에요. 그림으로 한 장 보여주시면 내가 설명하는 게 빠르죠.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컨닝 페이퍼 만드신 적 있어요? 있어요. 그쵸? 다 있지 않나요? 오픈북으로 시험 본 적 있죠? 여러분 자료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상담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오픈북이고 컨닝 페이퍼예요. 근데 오픈북하고 컨닝 페이퍼 허용한대요. 근데 왜 그것도 안 하고 시험 점수 빵점 맞으실 거예요? 남들은 다 오픈북하고 컨닝 페이퍼 해가지고 시험 점수 잘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거 안 하고 그냥 시험 점수 빵점 맞으실 거예요? 그럼 공부도 안 하시잖아. 그럼 컨닝 페이퍼라도 만드셔야지. 근데 컨닝 페이퍼를 준다고 해서 내가 교양 과목을 들었어요. 근데 오픈북이야. 컨닝 페이퍼가 있어요. 근데 그거 시험 문제에서 나온다고 그러면은 나 공부 하나도 안 하고서 풀 수 있어요? 못 봐요. 뭘 알아야지 컨닝 페이퍼가 적용이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기본적인 부분은 공부를 하셔야 되세요. 기본적인 거. 약간 파가지고 파지 말고 기본적인 거는 어디에 나와 있냐면 지금처럼 가입설계서에 다 나와 있어요. 가입설계서에. 제가 교육할 때 그러잖아요. 설계서 하나씩 한 다음에 가입설계서 꼭 읽어보라고. 근데 안 읽으시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께서의 문제점은 뭐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데 안 읽고 물어봐. 질문은요. 그러면 내게 안 돼요.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읽었어. 고객이 예를 들어서 암은 90일 면책 있고 91일 1년 미만에 50%, 1년 후에 100%라고 써져 있잖아요. 그것조차도 그런 식으로 써져 있는데도 여러분들께서 뇌혈관 진단 받으면은 100% 지급되나요?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암 진단 받으면은 내일부터 바로 보장될 수 있냐고 물어봐요. 이거를 안 보고
가장 기본적인 건데.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읽어보시고, 근데 질문을 할 때는 그거를 읽어봤어. 암은 90일 면책이래. 근데 내가 그 얘기를 무슨 얘기인지 읽어는 봤지만 이해를 못하겠어. 그럴 때 와서 물어보시면은 설명을 해드리고 그게 내 거가 되는데, 그게 내가 읽어보지 않고 질문하고 답하면 다음에 또 물어봐요. 한 10번, 15번을 물어봐야지 이제 내 거가 돼요, 여러분들. 다 경험해보셨잖아요. 경험 다 해보셨잖아요. 제발 내 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 거 만드시려면 내가 자료 만들고 내가 자료 만들어서 활용을 하는 게 가장 좋아요. 내가 읽어서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 말고 부딪히고 부딪혀야지 내 거가 돼요. 공짜로 얻은 건 공짜로 날아가고요. 내가 시간 투자해서 만들고 자료 만들고 다른 사람들한테 가르쳐 준 거는요,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 자료 만들면서 저도 자료 찾아보고 하면서 공부가 됐거든요. 지금 여러분들께서도 똑같은 내용 듣고 계시잖아요. 누구한테 도움이 더 많이 될까요? 여러분들? 누구한테 더 도움돼요? 저한테 제가 더 많이 발전돼요. 왠지 알아요? 저는 한번 머릿속에 있는 거 입으로 또 한 번 뱉었잖아요. 저는 입으로 뱉었어요. 여러분들은 입으로 안 뱉고 듣기만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자료 직접 만들고 활용하면서 내가 입으로 뱉어야 돼요. 뱉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수학시험이라든가 뭐 국사시험이라든가 우리 학교 다니면서 공부 계속 했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나 이거 알았는데 틀렸어. 그거는 아는 거예요? 아는 거 같은 거예요. 여러분께 아니에요. 아는 거는 뭐예요? 내가 입으로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거를 누군가한테 설명을 해서 그 사람이 알아들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거를 아는 것 같이만 있고 입으로 안 뱉었어요. 그러니까 맨날 시험 점수 할 때 나 이거 아는 것 같았는데 알았는데 안 알았어요. 입으로 뱉어서 쉽게 표현할 수 있어야지 아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계속 연습을 하세요. 실손형보험이 뭐고 그냥 기초적인 거 있잖아요. 40, 50대, 60대 만나면 실손 다 알아요. 근데 내가 만날 고객은 25살짜리가 될 수도 있어요. 20살짜리가 될 수도 있고요. 35인데 실손보험이 뭔지도 모르는 고객님이 있어요. 그랬을 때 실손에 대해서 가장 쉽게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쉽게 설명을 해야지 알아듣죠. 그리고 나서 입원했을 때는 얼마?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그림 그려주고 아까처럼 고객님이 입원했을 때 얼마 나오고 통원했을 때 얼마 나오고 이런 거를 실질적으로 그려주라고요. 그렇게 해야지 고객님들이 이해가 쉽고,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 자료 한번 보세요. 내가 과연 자료 활용을 잘 하고 있는지, 부족한 자료 없는지 해서 영업방에 다 올려주잖아요. 없으시면은 달라고 하세요. 쫓아와서 카톡으로 자료 달라고 하세요. 다 올려드리는 거니까 해서 커닝페이퍼랑 오픈북 가지고, 오픈북이니까 실제로 시험 볼 때 내가 공부 어느 정도 했으면 100점 맞을 수 있잖아요. 상담에 100점짜리는 없지만 내가 고객하고 상담을 했을 때 그런 거 느껴질 때 없어요? 상담하고 나서 오늘 이번 상담 망쳤다. 말이 너무 꼬였다. 고객한테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왜 내가 그 얘기를 못했지? 있어요? 있죠? 근데 그런 경우 있어요? 나 진짜 오늘 진짜 상담 너무 잘 됐다. 그런 경우 있어요? 그렇게 느껴야 돼요. 그렇게 느끼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거고, 내가 그 상담을 할 때 진심으로 에너지를 다 쏟았다는 거예요. 배고파서 들어가요. 내가 타이밍을 놓쳐서 배가 너무 고파. 근데 상담 제대로 안 하면 배 계속 고파요. 근데 상담 내가 집중하면 배고픈 거 몰라. 상담 끝났을 때 배가 너무 고픈데 상담하는 도중에는 내가 몇 개를 굶었는지 기억도 안 날 만큼 그거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고요. 맞죠? 여러분들, 저는요, 여러분들께서 상담을 하러 가셔가지고 나오면서 나 오늘 진짜 상담 너무 잘 됐다. 뿌듯해. 나한테 감동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감동을 조금 받을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연습하고 노력하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서 학교를 다닐 때 시험을 보잖아요. 시험을 보면은 국어, 영어, 수학, 뭐 음악, 미술, 도덕, 뭐 국사, 지리 이런 거 보잖아요. 여러 가지 과목 중에서 평균을 내는 거를 계속 겪어보셨잖아요. 근데 그 중에 국어 과목 한 과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보험이. 맞잖아요. 어려워요? 여러 가지 범위 중에서, 과목 중에서 우리가 계속 학교 다닐 때는 10과목, 12과목을 전체적으로 하면서 평균을 냈지만 지금은 한 과목에만 집중을 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한 과목. 납득 되시나요? 공감 되시죠? 그래서 그 한 과목만 내가 집중해서 나한테 감동받을 수 있는, 아, 나 정말 오늘 상담 잘했다, 뿌듯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전문가로 좀 거듭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 더 있으실까요? 그리고 이것도 하나 말씀드리면, 고객님, 이것도 그냥 팁인데, 고객님, 저는요, 말로예요. 저는요, 대한민국에서 판매하는 34가지 보험사를 다 판매하고 있어요. 이것보다, 고객님, 저는요, 여기에 나와 있는, 대한민국에 나와 있는 모든 보험사를 판매할 수 있어요. 어떤 게 조금 더 와닿죠? 당연히 다르죠? 여러분, 다른 거 느껴져요? 그러니까 자료 활용하시라는 거예요. 컨닝 페이퍼 아시겠죠? 질문 없으세요? 질문 혹시 있으시는 분? 없으면 마칠게요. 그래서 없으시면은, 그래서 오늘 요번에 암보험에 대해서 범위라든가 주요 치료비에 대한 화법, 그래서 자료 만들기까지 다 활용을 했어요. 다 설명을 했는데 이 부분 잊지 마시고 제대로 활용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